네, 안녕하세요. 유희쌤입니다. 자, 오늘은 사람의 유전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 나왔어요. 이 멘델이 완두를 이용해서 연구를 했을 때 그 완두가 가지는 장점과 반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사람은 한 세대가 길어요. 우리가 유전 연구를 할 때는 여러 세대를 봐야 유익한데 한 세대가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 세대를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손의 수가 적습니다. 이게 통계 자료로 활용하려면 사례가 많아야 되는데 너무 적다라는 게 또 단점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대립형질이 완두처럼 완전히 뚜렷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대립형질이 어때? 불분명하다, 뚜렷하지가 못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 형질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유전자 때문인지를 연구할 때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배 실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전 연구를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여러 세대에 걸쳐 이 형질이 어떻게 유전됐는지 알아보는 방법, 바로 가계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자, 가계도 조사가 있고요. 사실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요거 가계도 조사를 계속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쌍둥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쌍둥이. 자, 쌍둥이의 성장 환경과 형질의 발현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쌍둥이 같은 경우는 일란성이냐 이란성이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완전히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전의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이다 보니까 살아가는 환경의 영향도 받는단 말이에요. 자, 유전과 환경이 이 형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일란성, 이란성 어떻게 다른지는 뒤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통계조사예요. 특정 형질이 사람에게 나타난 사례를 많이 수집을 해서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형질이 유전되는 특징이나 유전자 분포를 밝힌다. 최근의 유전 연구는 이제 염색체 수와 모양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렇게 유전병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또 DNA 분석을 통해서 특정 형질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된 유전자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부모와 자녀의 DNA를 비교해서 유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 둘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유전을 조사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계도 조사이고요. 쌍둥이 연구도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세하게 또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쌍둥이 나왔잖아요. 일란성, 이란성 있잖아요. 자, 일란성은 하나의 수정란이 둘이 된 거야. 그래서 한 개의 수정란이 발생 초기에서 나눠졌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유전자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유전자 구성이 같습니다. 그럼 유전자 구성이 같은 이 쌍둥이가 만약에 서로 다른 형질을 나타낸다면 그거는 유전자 때문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환경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란성 쌍둥이야. 각각 다른 두 개의 수정란이 뿅뿅 생긴 거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완전히 같을 수 없겠죠. 유전자 구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란성 쌍둥이는 서로 다르잖아? 그럼 이게 유전자 때문인지 환경 때문인지 막 짬뽕 돼가지고 더 연구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쌍둥이 연구는 주로 일란성 쌍둥이들을 연구해서 환경의 영향을 알아보는 데 쓴다. 보통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 구성이 똑같기 때문에 성별도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근데 이란성은 이제 성별이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게 되겠죠. 자, 볼까요? 3명의 일란성 쌍둥이래요. 그럼 유전자 정보가 동일하겠네요. 키는 다 비슷하게 나왔는데 몸무게가 가와나 같은 환경에서 자란 이 두 사람은 비슷했고 다른 환경에서 자란 이 사람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키는 어때요? 다른 환경에서 자라도 똑같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거, 키는 유전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환경보다는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고 몸무게는 어때요?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구나 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쌍둥이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사람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이 가계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계도를 작성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 남자는 네모, 여자는 동그라미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면 이렇게 짝대기로 이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에서 나온 자손은 아래쪽에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나오면 네모, 딸이 나오면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계도 분석 방법 볼게요. 엄마, 아빠이고요. 그 밑에 자손이 딸, 아들, 딸, 아들이 있고요. 여기 4번 아들이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서 딸을 낳은 이렇게 가계도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자녀는 부모에게서 대립유전자를 하나씩 받는다. 그치? 상동 염색체 중에 한 쌍을 우리가 엄마한테, 한 쌍을 아빠한테 받는 거잖아요. 그 상동 염색체에 뭐가 담겨져 있어? 유전자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립유전자 중 하나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게 보라색으로 표현된 것은 이거 귓볼 분리형 여자 남자, 파란색은 부착형인데, 일단은 우리가 가계도를 보고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인지부터 판단을 해야 돼요. 이해했어? 뭐가 우성이고 열성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뭐가 이제 열성이 되냐면, 부모에게 없는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났지. 그럼 얘가 열성이야. 얘가 열성이야. 봐. 얘는 부착형 여자야. 부착형 딸인데 엄마 아빠는 분리형이야. 근데 얘가 엄마 아빠한테서 나왔잖아? 그러면 이 부착형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누구한테 받았겠어? 엄마 아빠한테 받은 거야. 엄마 아빠가 부착형 유전자를 준 거야. 근데 왜 엄마 아빠는 분리형이야? 분리형 유전자가 우성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부착형이 열성 유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열성이니까 스몰 a 뭐 이렇게 써볼게요. 그냥 a로 할게요. 우리 요 알파벳은 a를 쓰든 b를 쓰든 c를 쓰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는 우성을 이제 라지 a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딸이 지금 스몰 a 이렇게 된 건데, 이 스몰 a가 어디서 왔겠어?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왔을 거 아니야. 근데 엄마 아빠는 분리형이니까 엄마 아빠는 이 분리형 우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잡종이었던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성 형질들은 어때? 순종일 수도 있고 잡종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열성 형질들은 무조건 순종이기 때문에 사실 가계도 조사할 때 우리는 열성 인간을 먼저 찾아야 돼. 그래야 힌트가 되는 거야. 여기 열성. 여기 열성 찾아봐. 그러면 이 스몰 a를 어떻게 받았어?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받았을 거니까 아빠 무조건 열성 유전자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나 우성 형질을 갖췄다라는 건 우성 유전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우성인데, 지금 얘네들은 라지 A도 가능하지만 라지 A, 스몰 a도 가능해요. 알 수 없어. 알 수 없는 애들 2명 있다. 이렇게 가계도를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에게 없는 형질의 자녀가 나타나면 부모가 가진 게 우성인 거야. 자녀가 가진 게 열성인 거야. 왜? 이 유전자를 분명히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게 열성 유전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되셨어요?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한 형질이다. 그럼 상염색체는 남녀가 공통으로 가지는 염색체이기 때문에 남녀 상관없는 거예요. 성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겁니다. 자, 멘델의 분리 법칙에 따라 이 대립 유전자가 양쪽으로 나눠져서, 생식세포로 나눠져서 우리는 이제 하나만 받는 거죠.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받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멘델의 분리법칙에 따르면 유전, 대립형질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남녀에 따라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의 차이가 없다.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남녀에 따른 빈도가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남자랑 여자 다 똑같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혐알기가 가능한 여자, 남자, 불가능한 여자, 남자가 나왔는데, 일단 무엇이 우성이고 열성인지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엄마 아빠에게 없는 게 자손에게 나왔기 때문에 얘가 열성입니다. 얘가 우성입니다. 그럼 이제 혐알계니까 텅이잖아. 텅. 영어로 텅이니까 뭐 t라고 할까요? t? 스몰 t. 스몰 t. 얘는 이제 이거거나 이거거나.
그쵸? 그리고 가계도를 이제 그려보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제 아기 낳았고 엄마 아빠가 또 아기 낳았고 엄마 아빠가 아기 낳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열성부터 찾는다. 왜? 열성의 유전자형은 100% 빼박으로다가 스몰 t이니까 맞니? 됐냐? 자, 그럼 봐. 얘는 이 스몰 t 어디서 받았어?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받았겠죠. 그래서 이 엄마, 아빠는 무조건 잡종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얘는 스몰 t, 엄마가 스몰 t라서 무조건 자손에게 스몰 t밖에 못 줘요. 그럼 얘는 라지 t, 스몰 t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할아버지는 어떻게 얘네들한테 자손들에게 라지 t를 준 사람인데 라지 t일 수도 있고 라지 t, 스몰 t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여기 할아버지한테 무조건 스몰 t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라지 t 이렇게 였을 거고요. 그 다음 얘는 여기 보시면 이 스몰 t가 어디서 왔겠어? 엄마한테 아빠한테 하나씩 받았을 거기 때문에 무조건 스몰 t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잡종이 되겠네요. 그래서 유전자형을 100% 알 수 없는 사람 요 한 사람이 나왔고요. 엄마 아빠에게 없는 형질이 아기에게 나왔다, 자손에게 나왔다? 그게 바로 열성이다 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혈액형이에요. 자, 혈액형은 대립 유전자가 특이하게 3가지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어때요? 맨델 우리 완두할 때도 동그랗냐, 주름졌냐, 노란색이냐, 초록색이냐 이렇게 대립 유전자가 2가지 종류였는데 이번에는 대립 유전자가 3가지예요. 하지만 대립 유전자는 2개가 한 쌍이야. 2개가 한 쌍인데 그 두 자리에 올 수 있는 종류가 3가지란 얘기야. 자, 그래서 ABO 우리가 ABO식 혈액형이라고 부르죠. 근데 얘네들 사이에서 우열관계를 따져보면 A랑 B랑은 우열관계가 없어요. 없고 O형에 대해서는 얘네가 다 우성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있으면 대립 유전자는 무조건 2개가 한 쌍이야. 2개가 한 쌍인데 그게 이제 A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얘들아. 뭔 말인지 알지? 둘이 한 쌍인데 거기 올 수 있는 종류는 3가지. 그러니까 3가지 중에 2개가 골라줘야 돼. A, O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맞지? 그리고 또 A, B 이렇게 올 수도 있겠네. 그리고 또 어떻게도 가능해? BB 가능하겠지. BB 가능하고 BO 가능하겠지. BO 가능하고 또 뭐 가능해? OO 가능하겠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AA면 무조건 A형이 되겠죠. 그래서 AA면 A형이고요. AO면 자, 이제 어떻게 A가 O에 대해서 우성이기 때문에 A형이 됩니다. 그래서 AA, AO가 될 거고요. AB는 우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AB형이 되는 거야. 그리고 BB면 당연히 B형. 그리고 BO면 B가 우성이기 때문에 B형. 그리고 O형은 OO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ABO식 혈액형에 대해서 가계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부터 확인하실 거예요? 누구부터? 얘네 둘부터 체크를 해줘야 돼. 왜? A형이거나 B형이면 둘 중에 뭔지 알 수 없어요. 찾아내야 돼. 그치? 근데 AB형은 무조건 유전자형이 AB로 100%야. 그치? O형도 OO가 100%야. 그래서 ABO식 혈액형 가계도가 나왔다. AB형, O형부터 그 다음에 이제 A형, B형의 유전자형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됐어? 해볼게요. 연습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무조건 O형하고 AB형부터 찾는 거야. O형이니까 얘는 유전자형 무조건 OO야. 됐어? 하고 가계도 완성 좀 할게. 이렇게 세로 줄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AB형이니까 AB. 맞지? 그럼 O형하고 AB형 이제 다 찾았잖아? 자, 그럼 이제 봐봐. 이 O형이, 이 OO가 어디서 왔겠어?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좀 다 O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A형이면 AO가 되는 거고, B형이면 BO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O형이고 얘는 A형인데, 봐봐. A형이면 AA일 수도 있고, AO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AA가 불가능해. 왜냐면 엄마가 B형이야. 엄마는 BB 아니면 BO야. 엄마는 얘한테 A를 줄 수가 없어. A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불가능한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지? 얘는 그래서 A 온 거야. A 온 거야. 그러면 얘는 B를 주진 않았으니까 뭘 준 거야? 얘가 O를 준 거기 때문에 여기가 B, O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O를 엄마한테 받았고 A를 아빠한테 받았거든. 아빠가 A를 준 거거든. 그럼 아빠는 AA일 수도 있고 AO일 수도 있고 아빠는 지금 몰라.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유전자형을 확실히 알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야. 이 사람. AO인지 AA인지 알 수가 없다. 됐어요? 그리고 민수 혈액형으로 가능한 거. AO랑 OO랑 만난 거잖아. 그지? AO랑 OO랑 만난 거야. 그러면은 AO 가능하고 그 다음에 OO 가능하고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민수 혈액형은 A형, O형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렇게 해서 혈액형 가계도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에요. 그 전에는 아까 뭐였어?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기 때문에 남녀에 따라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성염색체, X염색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별에 따라 빈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가 나왔는데, 정록생명 이제 녹색, 적색, 이거 이제 생명인 거죠. 그래서 그 색깔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유전자인데, 대립 유전자 X'에 대해서 이제 유전이 됩니다. 근데 이 X'은 X에 대해서 열성입니다. 열성.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같은 경우 성염색체가 XY잖아. 그치? 그럼 정상이려면 XY면 되는 거고 요게 X'을 만약에 엄마한테 받으면 정록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 같은 경우는 XX 정상, XX'도 정상이야. 왜? 정상 유전자가 우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보인자라고 불러요. 이 정록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정록생명은 아닌 거죠. 보인자. 그러면 여자가 정록생명에 걸리려면 XX에서 둘 다 정록생명 유전자여야지만 정록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겠어요? 남자죠. 왜냐면 여자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이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에게서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어가지고 빈도가 성별에 따라 다른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반성유전이라고 부릅니다. 반성유전 용어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계도가 나왔잖아. 그러면 얘도 어때요? 빼박인 애들부터 찾아야 돼. 그치? 남자들을 일단 다 찾아야 돼요. 왜냐면 정상 남자 무조건 XY야. 이거밖에 안 돼. 그 다음 생맹 남자 X'Y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정상이든 생맹이든 무조건 100% 정해져 있어.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정상 여자면 XX일 수도 있고 XX'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고 생맹 여자는 프라임 뜨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상 여자만 빼고 나머지는 다 찾을 수 있어. 맞아? 다 찾을 수 있어. 자, 그래서 정록 생명인 남자 X'Y, 정상 남자 XY, 생명 여자 X'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네들 먼저부터 찾아주고 분석을 하시면 되는 거야. 자, 남자 생명 남자야. X'Y야. 그 다음에 정상 여자는 몰라. 일단 냅둬. 정상 여자는 냅두고 정상 남자 XY인 거죠. XY. 그 다음에 생명 여자다. X'. 그 다음에 이 정상 여자들은 몰라. 모르는 거야. 요까지 이제 됐어. 자, 그럼 그 다음 단계. 자, 얘 생명이지. 얘 생명인데 X'인데 무조건 아빠한테 X' 받았지. 그럼 엄마한테도 X' 받았지. 엄마 X'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엄마 정상이야. 그럼 XX' 보인자였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얘네들 봐. 얘네는요. 어때? 엄마한테도 X, 아빠한테도 X를 받아야 돼. 아빠한테 무조건 X' 받아야 돼. Y를 받을 수는 없잖아. Y 받으면 남자잖아. 여자기 때문에 무조건 아빠가 X'을 줬단 말이야. 맞니? 근데 정상이니까 X' 보인자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의 유전자형 XX'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부모인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녀는 요렇게 해가지고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되고, 이제 가계도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문제에서 얘가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인지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인지를 안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냥 가계도가 뿅 나와버린 거야. 그럴 때 이게 반성 유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어. 뭐냐면, 자, 봐. 딸이 유전병에 걸린 경우를 생각해야 돼. 딸이 유전병에 걸렸어. 딸이 유전병에 걸리면은 X'X'이겠지? 그치? 그럼 이거를 엄마 아빠한테 받았을 거 아니야. 엄마가 X'을 준 거야. 아빠도 X'을 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아빠 X'을 갖고 있다? 근데 아빠는 XY잖아, 아빠는. 그치? 그러니까 딸이 유전병이잖아? 그럼 무조건 아빠도 유전병이어야 해. 딸이 유전병이면 아빠도 무조건 유전병이어야 돼. 반성 유전이라면. X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라면. 근데 딸이 유전병인데 아빠가 아니야? 그럼 그거는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에서 딸이 유전병이면 무조건 아빠도 유전병이어야 돼. 알겠지? 그거 확인해가지고 성염색체, 반성 유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돼. 알겠죠? 자, 그리고 아까 이런 거 나왔잖아. 얘랑 얘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날 수 있는 자녀. 그럼 요거 하나 해서 XX 프라임. 그치? 요거 하나 요 뒤에 거. X 프라임. 그치? 요렇게 뒤에 이제 요 Y랑 X, XY. 요거랑 요거, X 프라임 Y.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찾았잖아. 그치? 경우의 수 4가지를 찾았다. 근데 문제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 자녀 중에서 이제 뭐라고 할까? 유전병 걸린 남자는 몇 분의 몇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 그러면은 전체 4가지 경우의 중에서 유전병 걸린 남자는 얘지. 유전병 걸린 남자는 얘니까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른 표현으로 이 태어날 수 있는 자녀, 아들 중에서 유전병일 확률, 이러면 아들만 봐야 돼. 아들 중에서 유전병일 확률은 또 절반이니까 2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말장난할 수가 있어, 얘들아. 이거 잘 봐야 돼. 알겠지? 전체에서 어떤 걸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아들 중에서만 또 물어본 건지, 아니면 아들이면서 유전병인 걸 물어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얘는 우리가 지금 유전병에 대해서만 물어봤지만 유전병이면서 혈액형까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유전병이면서 혈액형은 B형인 거, 이러면 유전병에 걸릴 확률과 B형일 확률을 또 곱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런 말장난 가지고 이제 문제를 어렵게 꼬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계도 분석은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고 그런 말장난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정록생명 가계도 분석까지 모두 해보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쌤이랑 또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